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다이앤 내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유의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양순 원장을 만나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여성들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온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충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길을 이끄는 조양순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대답하기 전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충남도민과 시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행복합니다. 네. 감탄하고서도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인사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네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좀 언제 왜 네네. 만들어졌는가. 저희가 충청남도 출연 출자 기관 조례에 의해서 1999년에 99년. 예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22년 돼. 예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딱 내일이 22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요? 네. 녹화 내일이니까 방송으로는 네. 좀 어떻게 될지 7월 6일이 음. 딱 22주년 되는 날입니다, 교수님. 마침 딱 맞네. 그렇구나. 무엇을 주로 하는 일이죠? 주로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회적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 다양한 성별 차이가 없도록 전체 도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뭐 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네네네. 일도 하고 또 뭐 사회생활도 하는데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지원하는군요.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 실제로 도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책을 연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2년 됐으면은 네네. 지금 원장님한테 그걸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나만 20년 동안 이런 그 대표적인 뭐 이렇게 정책 뭐 이런 거 조금 있을까요? 이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 리더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과제들, 가장 먼저는 이제 도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도에서 펼치는 이제 정책들이 제대로 된 연구인지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도지사님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 참고를 네, 네. 해야지 무시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정확한 이제 정책 과제인지 알아봐 드리는 거죠. 아 네네. 그렇습니까? 충청남도 산하기관일 텐데 네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기관들이 되게 있나요? 네, 전국에 17개 시군에 모두 이번에 다 설립이 있습니까? 돼 있고요. 저희가 서울 다음으로 일찍 왔네.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선배 기관입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여성 관련 기관이 이 여성정책개발원 말고 또 다른 저희가 유일하죠. 유일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을 거네요. 통합해서 다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9월 네네. 구대 총장, 구대 원장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학계에 계시니까요. 습관이 됐던 게 있습니다. 구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제 취임 1주년이 다 돼가네요. 네네.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오고 사실은 이렇게 작년 9월 하면 코로나가 막 엄중한 때라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래서 참 어떻게 1년을 보내셨는지 여쭙기가 죄송하기도 한데 어땠어요 그래? 아유 참. 사실 뭐전 세계적인 난국이었죠. 그렇죠. 저희들도 대면으로 해야 되는 연구들이라든가 뭐 과제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급히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그래도 연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크게 변동 없이 일몰되는 사업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모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하던 일도 계속하고 새로 또 네네. 발굴한 과제들도 네,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도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계룡 반포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도민들하고도 그렇고 도정하고도 연계가 쉬웠는데 저희가 내포로 이전되면서 도민들이 실제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도민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네네. 비대면 사례조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그러게 좋았겠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네네.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특히 이제 여성들 찾아가 대화를 해서 의견을 만들고 하는 거는 코로나19나 좀 어려웠겠구나. 비대면으로 좀 많이 하죠. 그렇구나. 근데 취임하시면서 저희들 제작진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내부 혁신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기관이 내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기 전까지 9월 전에도 한 3년 정도 공공연구 노조에 저희 직원들이 가입을 하면서 내용이 살짝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도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직원 간의 비노조와 노조원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도민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밖으로 자꾸 펼쳐지는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갔던 것이죠. 이제 불과 제가 취임하던 때에도 노조나 뭐 기타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고 반대 성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뭐 1년 동안 열심히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됐나요?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 내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간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문화가 사실 바람직하려면 집 같고 가정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소통을 중시하고 모든 직원들과 문을 열어놓고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외부 TF를 구성해서 내부 직원들과 한 5차례 정도 혁신을 위한 모임을 갖고 또 저희 기관 내에 행복충전소라는 직원들 고충 상담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부에서 건의되는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고 연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내부 혁신에 방점을 둔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효과라기보다는 제가 길을 제시한 거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없던 노조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커졌군요. 뭐 그렇죠.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다들 겪는 진통인데 노동자라고 한다면 사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도민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잖아요.
그런 경우에 동의 얻기가 정말 어렵죠. 저희들은 전혀 뭐 임금이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조직도 조금 이렇게 개편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실 3팀 체제고 일 센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4실 2팀 2센터 체제로 바꿨습니다. 좀 확장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규모가 26인 이내의 연구기관이에요. 변화가 근데 없었구나.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하고 연구도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직을 조금 확장된 구조로 바꿨습니다. 조직의 명칭도 이렇게 좀 변경하고 싶어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은 결론이 사실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세대,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은 여성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칸막이를 쳐요. 그리고 역차별이라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과 돌봄의 대상으로 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이나 뭐 다문화 가족, 가정,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개편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주무부서에 공문서를 접수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예,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제 행안부에 서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관장하는 데는 행안부니까. 예. 도 자체적으로는 다 되면은 뭐 행안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겠네. 네, 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성 가족, 연구원. 여성과 가족을 연구한다. 여성은 여전히 그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성 정책 개발로. 네, 사실 뭐 도지사님하고도 이런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도 TF를 했지만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이제 뭐 도정 철학을 맡고 계신 지사님과 논의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개혁적인 사람이라서 여성을 좀 빼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원시적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도 여성 가족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있죠. 아마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할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바꾸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행안부 소속이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관장하는 지자체 그런 산하기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겹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도 아직도 양성평등을 생각할 때 잘 맞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존재하는가 보죠? 많이 존재하죠. 그래요? 네. 원장님 소개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네, 고쳐야 되니까. 뭐 일상적으로 얘기하시면 교수님이 또 여기 계시니까 네. 대학교 내에서도 네. 이제 남성 교수님들한테는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성 교수님들한테는 여교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도 그렇고 남자 친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얘기하는데 저도 뭐 복자 여자 고등학교에서 여자라는 걸 꼭 넣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일예로 들자면 뭐 유모차를 끈다. 그러면 유모차가 아이가 타는 곳인데 끄는 대상, 그러니까 이 돌봄의 대상을 꼭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아차로 부르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바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외조가 많았겠다고. 근데 사실 외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함으로써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도 요즘에는 성평등 언어로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많죠. 내조라는 말은 흔히 썼죠. 그렇죠. 흔한 말이었는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면서 그 반대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외조하면 저 여성은 굉장히 센가 보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생각의 차이인데 네네. 우리가 관습적으로 쭉 해오던 용어들도 잘 보면은 그 속에 그럼요. 그런 평등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구나.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무조건 출근인가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튼 출근인가 보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결혼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출산이라고 할까 했더니 첫 제품을 본인이 연구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골프를 배워서 필드에 나갈 때 머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살짝 사실 좀 편견이 많이 비하 발언 같기도 하고 성희롱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난해하고 남성들도 사실 이런 언어 문제로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죠. 그래서 성평등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면 인격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럼요. 중에 저희 문화니까요. 있구나. 근데 학교에서 요즘에는 여교수 하면 여시성을 가진 교수지 네네. 여성 교수는 안 해. 많이 바뀌었죠. 예. 거의 없죠 이제. 거의 네. 없습니다. 남 교수는 남시성을 가진 교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네. 없는 것 같고 그래. 도민들한테 또 이런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용어 쓰기 이런 운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그 교육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도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장단 가장 도민들과 삶에서 이제 밀접하게 관계된 이장단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성평등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 또 지금은 사실 여성과 남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주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지방 정치에서는 시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는 성인지 감수성이 묻어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정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여성 대상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여성과 함께 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장단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겠네. 한 지역만 해도 한 6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나눠서 하셔야 되겠네. 네네. 이장님들 중에는 여성분도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교육 내용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똑같죠. 내용이겠죠? 예. 그렇구나. 이제 대화를 좀 바꿔가지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여쭤봐야겠네. 대학에서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네. 영유아 보육학, 아동학, 교육학. 가만히 있어봐. 근데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2남 2녀의 막내입니다. 이남이의 막내. 그러면 주로 이게 우리 세대에 보면은 막내면은 귀염도 많이 받고 형들한테 이렇게 못 받아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계기로 이런 아동학, 영유아 보육 이런 공부하게 됐어요? 저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월 달이 되면 좀 쌀이 떨어졌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지론이 나는 소학교 중퇴인데 너희들은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친다. 그래서 모두 고등학교까지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대학이라는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늘 빈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고등학교 하고 있는지 졸업하고 궁금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도 좀 공백이 네,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야간으로 제가 한 결혼하고 나서 한 37살 때부터 학점은행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야간으로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조금 벌어서 미루다가 네. 굳게 하셨구나. 이야, 대단한 끈기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그러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영유아 보육학을 하셨구나. 뭐 그렇진 물론 이제 키우기도 키웠는데요. 뻐꾸기죠 뭐.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큰 아이 4년, 작은 아이 5년 양육을 해주셨어요. 주 보모로서. 저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만 잠깐 아이들 봐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공이라고 봐야죠. 그러셨구나. 그럼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다 그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93년도부터니까요. 93년도부터 올 4월까지 30년 가까이 했어요. 했거든요. 예,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저 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겸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할 때도 할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 펴가지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었어요. 제 개인 어린이집을 변경해서 그랬는데 저희 겸직이 됩니다. 이제 부지사님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특별한 됩니다. 케이스네. 제가 3년 후에 직업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의 기관장은 다 겸직이 안 되는데. 그 대신 상근은 이곳에서 하고요. 그쪽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허가에 의해서. 네네. 다른 분들로 원장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겸직을 하시는 분이 있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있으실 수 있죠. 사회복지 분야에는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 할 때부터 총 뭐 30여 년간 계속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장 끝나면 다시 또 그 일을 하시겠다. 아니 왜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공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제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영유아 복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유아 복지를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더 따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 과목을 조금 더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게 됐고, 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이제 시설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에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직업으로 변경을 해야 성공하죠. 근데 사실 영유아 복지와 이 노인 복지는 사실 같은 분야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단지 영유아 복지는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을 촉진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한테는 프로그램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전공 분야와 이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이게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또 시기가 또 그렇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줄고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 사업에도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많이 나오죠. 정부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에서 노인 요양보험료를 내거든요. 장기 요양보험. 그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아 그렇구나. 그 정부가 만든 기관이니까.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본분이다. 뭐 이랬는데 일찌감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또 그런 여건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시는 분야의 또 기관의 책임자시니까 본인이 그 살아온 과정이 바로 그 연구하시는 거하고 테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떻다고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또
뭐라 그럴까 협조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 시대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일과 육아를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조 양육자 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신사임당과 헌안설원을 비교해보자. 동시대에 태어났고 똑같이 글과 그림에 능했고 또 두 분이 또 강릉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구식 결혼이죠. 그래서 남자가 장가를 오는 신사임당은 장가를 갔죠. 그런데 헌안설원은 신식 결혼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조 양육자가 있는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도 잘했고 또 본인이 그림이라든가 글을 써서 당대에 정말 저희 뭐 어떤 이제 이렇게 집회 그림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헌안설원은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펼치고 싶은 걸 다 못 펼쳤죠. 그리고 젊어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여성이 보조양육자가 있을 때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육아 또 본인의 사회생활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실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더라도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봐줬기 때문에 또 좋고 그래서 또 지금 현재 현 국가에서 육아라든가 돌봄은 거의 국가 책임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맞벌이 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그 양육의 일부를 이렇게 네네. 책임져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물론 뭐 우리 출연하신 그 출연자분 중에 또 여기 지자체 그 여성 돌봄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같은 데가 있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품앗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물론 우리 원장님 이렇게 활동하실 때는 없었겠지만 이제는 많이 다 그런 분들의 노력이 지금 그럼요. 이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사회적으로. 그렇구나. 남성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육아휴직을 내는데 그분이 이 남성이야.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다 보장돼 있대요. 네네. 와 대단하구나. 그 여성 교수님 육아휴직은 종종 있었는데 남성 교수님 육아휴직은 첫 사례를 제가 맞았어요. 그것이 이제 다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공공기관에서는 남성들 육아휴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기업에서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실태가 모르겠는데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조사한 게 있나요? 실제로 보면 여성들이 자녀 출생아 수를 보면 교육 부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1.455명 정도 보면 그분들은 사실 교직에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을 받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남자도 똑같아요.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휴가 갈 때 눈치가 안 보이고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나. 사기업은 어렵군요. 사기업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는 가족 친화 인증제라는 기업이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이라든가 돌봄 또 특히 아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비혼인 경우에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봄 휴직을 준다든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라든가 돌봄 휴가 여러 가지들을 제도화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휴가를 줬을 때 보조로 일할 수 있는 추가 이제 종사자를
한 분 더 추가로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네, 인증, 인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어떤 가정 친화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문화가 편안하게 되고 가정에 쉽게 더 적응할 수가 그 있죠. 인증을 받으면 네, 무슨 뭐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은 없으나 아직까지 아니, 거기서 나온 제품을 뭐 정부에 사준다든가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허울이네. 있습니다. 인증 받아봐야 아무 그래서 소용 없는데. 공공기관들이 주로 하고 있죠. 아니 일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혜택을 줘야지. 네. 이제 보조 인력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여성의 직장 처우나 대우는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공감하시겠네 이제. 공감은 되지만 공감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이제 미세한 차별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것이 어느 날 은행을 다녔어요. 저는 사실 뭐 모은행 한 군데만 다니는데 대북의 직원이 여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교수님. 대출해 주는 사람. 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모르죠 저는. 네, 시스템 대출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접대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대출 금액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북의 직원들이 남성 위주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게 없이 시스템으로 대출이 다 되고 뭐 로비 활동 없이 되다 보니까 여성이 대북의 직원이 되고 여성 지점장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실제 이렇게 뭐 총무과라든가 뭐 인사과라든가 이런 이제 공무원 중에서는 그런데 팀장은 주로 여성이 없어요. 복지팀 뭐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사 고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행정팀장이라든가 뭐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여성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이런 이제 먼지적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크거나 작거나 다 그렇진 않다고. 크거나 작거나 기관장님들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네. 능력으로 조직을 관리해야지. 네네, 제가 사실은 이 성평등 때문에 올 초에 저희 충남의 15개 시군의 의장님들과 자치단체장님들을 다 뵈러 다녔어요. 근데 실제로 한 30% 정도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싹 될 바뀌기는 수는 쉽지 없죠.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럼. 여성이 한 분 진출하면 남성은 또 승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남 여성개발원을 지금 있는 데가 지금 계룡산 기술계 아주 경치 좋은 데인데 왜 내포 신도시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거의 99% 이전 계획이 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민선 7기 저희 도지사님,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이셨어요. 여성 프라자 건립이. 네, 그래서 그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국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립공원에 이 부지를 매매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내포에 여성 프라자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도를 이제 매각해서 가려고 그러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리 가서 건립되기 전까지 잘 진행되고 다른- 있습니까? 네, 진행은 그냥 원활하진 않지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가 위탁받고 있는 인성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네, 사실 그 인성학습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에서 연구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지의 용도 자체가
청소년 수련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련원, 연수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있어야 저희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성학습원이 올 10월 달에 내포로 자연놀이들이라고 해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주요 원인이 됐지요. 그렇게 됐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가시겠네. 네네. 내년쯤에는 옮기시겠구나 보니까. 이제 계약서가 체결되면 저희들도 옮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도정의 핵심이 지금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해결이다. 근데 여성정책 개발원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겠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도정의 핵심 과제이고 또 지금은 또 이제 도정 철학으로 또 국정 철학에 도전하셨잖아요. 저희 지사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과제거든요. 기본적인 과제라기보다는 뭐 인간이 살기 위한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저희의 도정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는 도민 밀착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연구 결과로서 나온 것이 뭐 하나 한 개 정도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국제기관에서도 다 비슷비슷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2주년을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 6일이 22주년이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저희 22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청년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은 주거 문화라든가 또 직업 경제활동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좋아지면 저출생 분야가 극복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뭐 경제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뭐 집을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 행복주택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세미나 하니까 어떤 얘기를? 청년에게 부담 주지 말라. 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비혼이 자연스럽고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결혼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큰 어떤 그래요? 의무감 같은 거,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15개 시군 지자체를 다닐 때마다 시군 단체장님들이 책상 위에 90년대생 공무원이 온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왜 그 책을 읽으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경제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출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극복이 됐죠. 점점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럼 우리도 그런 외국의 사례와 뭐 딱 맞출 수는 없지만은 뭔가 대책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결혼을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사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정확한 직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주거 조건이 있으면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그곳에서 자녀 출산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6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주택이라든가 경제활동 분야가
어느 정도 확고히 되는 것이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되겠죠. 그동안 저희가 교육하면서 어떤 경쟁 분야로만 끌고 가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제 젊은 사람들 공통된 의견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20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청년위원장이라든가, 뭐 청년 네트워크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셨는데, 물론 본인들이 여러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니까 청년들에게 보다 깊이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나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도 정확하게 짚어냈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네요. 마음이 좀 아프죠. 청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세대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 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것은 여성정책 개발원에 할 일이 많이 생겼다. 그거는 다행이네요. 열심히 연구를 좀 교수님께서 하셔가지고 숙제해 주시는 거죠? 예, 숙제를 좀 풀으셔야 네, 되겠네요. 마음이 이건 뭐 깝깝합니다. 지금 뭐 민선 7기에서도 그걸 3대 핵심 과제로 네. 했는데 산하기관에서 그거는 열심히 해결해야 당연히 된다는 해야죠. 것이 뭐 너무나 지당한 일이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상적인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지역의 여성 정책의 이상적인 모습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실현됐으면 좋을지 이것과 우리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남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분들에게 이곳이 행복한 곳이고 충남에서 내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해서 연구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저는 사실 제 스스로 개척을 했지만 제가 계속 출퇴근하면서 생각한 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도 일상생활 뭐 직업을 갖고 있다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일과 직업을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산학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이시네. 네, 그런 전형이 많이 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년들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직업을 먼저 택할 수도 있고 뭐 학문을 더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을 좀 주고 싶고 또 각 지자체마다 청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서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정책들을 보고 내 길을 좀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청년 로드맵을 연구로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뭐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까지 예, 포함해서 남녀가 다 청년이니까요. 자기의 길을 자기 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지표를 좀 이제 로드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참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대화 중에도 많이 나왔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마무리 인사 또 함께 해주실까요? 네. 네, 긴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저의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신속하게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거듭나서 성평등한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원장님. 이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그냥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허점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성들의 처우, 뭐 대우 이런 것들이 좀 취약했죠. 그러다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돼 가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더욱더 이제 완전한 성평등 도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계속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사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분배로 보면 안 되시거든요. 사실 평등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또 그 사람에 맞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잘 못하는 분야는 사실 응시도 안 하잖아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독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영원한 숙제일 수 있겠네. 그 초등학교 선생 문제도 만약에 심각하죠. 그렇게 한다고 예. 하니까 여성들이 막 반발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셌죠.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 지금 여성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권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태가 뭐냐면 그동안 남자들은 참 많이 누려왔다. 그러니 이제 여성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이 많이 누린 것을 남성에게 나눠준다는 게 그게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이 지구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잖아요.